파란 하늘의 구름이 언제 태풍 온다고 예보했었어 하고 비웃는다. 바람도 선선하고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해가 이제 이 소나무에 가려서 그늘이 지고, 지금 혹서기 낚시로는 최고의 낚시터를 찾은 것 같다. 현재 저수율은 약 40%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간 아래쪽 제방 가까이 포인트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지금 수심도 체크 안 하고 일단 낚시 준비를 하는데, 어차피 물색 좋고 수심은 뭐 제방 가까운 쪽이니까 직벽으로 봐서 저 상류 쪽에 비해서 필요한 만큼 나올 것이고, 조랑무국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혹석이 따가운 햇볕과 밤에 오는 열대야를 피해서 산중에 있는 지금 아주 멋지게 둘러싸여 있는 이 숲 속에 작은 소리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보다 더 갈수 상태에서 양수한 물이 올라와서 물이 불어나는 오름수위 현상이 오는 데에서 아주 즐거운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름수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수문을 열어서 물이 약간씩 빠지는 그런 형상인데, 과연 붕어들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여 줄지. 만약에 이렇게 배수하면서, 지금 배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배수하면서 매일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했다면 여기 서식하는 붕어들은 아마 그것에 이미 적응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놀자고 하는데 놀아주겠지요. 오, 저 소나무 숲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아주 대단하다. 바람은 불더라도 찌는 세워야 봐야지. 오케이, 됐고. 어이구 편하다. 세상 편하다. 자, 오, 바람 시원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콩알매끼 달아서 찌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대를 4대를 24, 28, 32, 36 이렇게 좌에서부터 우로 길이 순서대로 대각선으로 지금 배치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 바람이 서풍 내지는 남서풍이 계속해서 5m 전후 수준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제방 쪽에서 상류 쪽으로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 방향이 불어오는 쪽으로, 짧은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긴데, 그렇게 해야 찌를 세웠을 때 온줄이 바람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자리를 잡는데, 거기에 걸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해 주겠지요. 짠짠짠짠짠짠짠. 자리 잡으시고.
뭐가 바늘 끝에 야, 마름 새순만 약간씩 듬성이 있다 그랬더니 바닥에 말풀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바닥 포인트로서는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낚시 준비하고 해가 굉장히 강하게 비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 소나무 그늘이 어느 정도 제공받을 걸로 생각하고 포인트를 했는데 제가 착오를 했어요. 해가 제방 한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솔이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잠시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집어하는 낚시 시작합니다. 또 구름 속에 잠깐 가렸던 햇빛이 강하게 비춰옵니다. 하지만 이제 늦은 오후니까 햇살은 약해졌고 금방 햇빛이 끝나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나의 놀이터. 자, 이제 찝을 밝히고 바야흐로 집중하는 밤낚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이제 찌는 다 세웠고 한 번쯤 입질을 해줘야 할 때가 됐지 않았나? 야들이 시방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요하고 바람은 선선하게 살살 얼굴을 스쳐가고 좋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 이른 저녁 먹고 찝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밤낚시 시작해서 대략 한 3시간 넘게 경과했는데 꾸준히 밑밥이 들어가고 허챔질을 하고 찌를 세우고 또 기다리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수기일 때 전에 눈 내리던 날 그 한평 백호지에서 제가 이런 그 저수위 상황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아마 아침까지 전혀 입질이 없이 밤을 새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는 그럴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입질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어디에서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대박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어디에선가는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자정까지는 입질 없이 가다가도 자정 넘어서 또 새벽 시간에 갑자기 집어가 돼서 활발하게 입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갈수 상황일 때 낚시 시작해서 초저녁까지는 굉장히 활발한 입질을 받았는데 찝을 밝히고 어두워지면서부터 아침 날 밝을 때까지는 까딱도 안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물속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힐링을 해야 하는 거죠.
왜 별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여의 길상이라 같을 여의 뜻이 길할 길자에 항상 상자 혹은 염원할 상자. 그러면 항상 즐겁고 좋은 일을 염원하면 그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입질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면. 깔짝대기만 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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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무엇인지 미드나이트 자정기념,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입질, 첫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물고기가 지금 달려 나오는데 동작이네요. 이게 왜 동작이가 나왔느냐? 떡밥 콩알 낚시를 4대 편성해서 하는데 자정이 되도록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뿐이 아니고 또 저 맞은편 수심이 좀 낮은 그 마름 포인트, 거기에 우리 김현통신원이 지금 옥수수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이 저수지 생태계에 사는 이 어류들이 모두가 다 거의 정지 상태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우망을 넣어 가지고 전혀 새우도 채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렵게 해서 새우 한 마리가 채집이 돼서 그 한 마리를 입질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까고 새내림 낚시 채비로 바꿔서 넣어 가지고 지금 입질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어린 새끼 동작입니다. 자, 가서 살아라. 생명체 만났습니다. 자, 떡밥을 달면서 제가 이렇게 떡밥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달아서 넣는데, 어느 땐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떡밥을 이렇게 달면 물에 들어가서 쉽게 이 접은 떡밥이 쪼개지고 바늘하고 분리가 되니까 입질 받는데 불리하다,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은 떡밥을 이렇게 구슬을 뭐 두 손으로 하던데, 이렇게 두 손으로 해서 동그랗게 탁 해가지고 바늘을, 이 바늘 끝을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잘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야 쪼개지지 않고 입질을 받는데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떡밥 제가 지금 이게 단 것이 눌러서 바늘 놓고 이렇게 오므린 거고요. 이거는 바늘 끝을 낀 건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기가 떡밥을 달아서 저 물속은 따라서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늘 하나에다가 떡밥을 달아서 요 자기 낚시하는 앞에 낮은 곳에다가 넣어놓고 관찰해 보면 압니다. 저게 한 10분만 지나도 이렇게 물을 먹고
저 글루텐이라 부풀어 있습니다. 쪼개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넣어놓고 지금 약 15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떡밥이 글루텐이니까 물을 먹고 이렇게 부풀은 채로, 바늘은 안에 감춰진 채로 그대로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글루텐이 아니고 가루 떡밥이라면 입자가 겉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지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있고 그 가운데 바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떡밥이 이렇게 눌러서 바늘 놓고 눌러서 하면은 뭐 쪼개지니까 바늘하고 분리돼서 입질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다라고 이론화한 그 잘못된 경우입니다. 희한합니다. 입질을 이렇게까지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연고인지 아예 까딱도 안 해버리네. 꼼짝도 안 하네. 어떻게 된 게 날이 밝아올 때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구나.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떡밥 콩알 낚시를 할 때는 적어도 집어해서 낚시를 하면은 10여 수 정도의 그 찌맛 손맛을 보고 낚시를 마감했을 때 이제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또 대개는 떡밥 콩알 낚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듯이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집어가 돼서 입질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전혀 입질 없이 낚시를 마감하는 콩알 낚시도 있다. 이거는 비단 지금 이런 노지에서뿐이 아니고 관리형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도 거기는 이제 물고기를 방생을 하면서 하잖아요. 방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개인당 50여수씩 손맛을 봤다 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올꽝을 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낚시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물이 낚시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빠진 상태에서 이만큼만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잡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밤중에 이만한 거 동작에 또 빠가살이라 그러는 거 있죠? 네. 그거 한 마리 만났어요. 이 시간대 고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한두 번 낚시는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침 시간이 주로 이제 입질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어제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되면 이 수면에 물고기들 노는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옳지 옳지. 다시. 역시 밤중에 만난 것과 똑같은
새내림에 나오는 동자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동자개가 찌를 몸통까지 쭉 올려가지고 가져가지도 않고 참 새우를 완전히 삼켰네요. 새우 꼬리만 여 입에 보입니다. 이게. 붕어를 만나고자 했는데 붕어는 못 만나고 그나마 이 수중에 사는 동자개 밤에 하나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하나 두 마리를 만났습니다. 상당히 소리가 크네. 지금 이 뒤에 아마 벌목 벌초 그 공사 작업하면서 나는 소리 같은데 기계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게 바로 이 앉아서 입질 기다리는 이 분위기를 깹니다. 해는 떠올랐어도 이 소나무가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파라솔로 막고 바람은 산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오고 그래서 낚시하기는 괜찮습니다. 붕어 입질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기계 소음이 머리 아플 정도로 가까이에서 소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오늘 낚시 힐링은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붕어에게 만나기를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합니다.